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핵발전이 있고 화력발전, 수력발전이 있는데 볼게요. 핵발전, 그 다음에 화력발전, 그 다음에 수력발전. 이 세 아이랑 또 하나 나온 김에 또 누가 있냐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태양열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풍력 발전, 그 다음에 뭐 파력 발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왜 이렇게 딱 잘랐는지 원리를 알면 금방 쉬워지는데, 자, 한번 발전의 원리를 먼저 볼게요. 발전에서는 어찌 돼야 되냐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전자기 유도인데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전자기 유도. 자, 이게 원리는 뭐냐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 여기서 발생하는 전류를 저기 유도전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유도전류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요 단어 변해요. 그러니까 말 더 줄일게. 외부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부에서 거부하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변화가 생겨. 그럼 그 변화를 어떻게 할 거야? 거부할 거야. 그 거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전류가 생기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 패턴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외부에서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생기게 되어진다 라고만 생각하자. 자,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끓여. 그러면 뭐가 될까? 얘가 수증기가 됩니다. 원리만 알면 돼요.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가 푹 좁은 관에 수증기를 해서 수증기가 푹 나가면서 어떻게 프로펠러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이게 터빈이 돌렸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겨? 자기장을 라지 B라고 하는데 외부 자기장이 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발생. 기본적인 발전의 원리인데 여기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핵발전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고분자의 입자가 핵 분열을 통해서 얘가 뭐가 생겨?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야. 열이 발생했어. 그럼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돼서 터빈을 돌려서 유도전류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핵발전은 뭐냐면 이쪽에다가 핵발전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고분자를 핵분열을 통해서 무엇이 열이 발생하는 것을 핵발전. 그 다음에는 얘를 쫓아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화력발전이 있어요.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얘는 무엇이냐면 얘는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요. 연소시켜서 물을 끓이는,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면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게 화력발전인 거네. 그러면 이 핵발전하고 화력발전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재료가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해서 열이 생기느니 화석연료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느니 그 다음부터는 장치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력 발전을 볼게.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의 낙차,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냐면 터빈이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서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 이유가 얘예요. 터빈을 돌려서 외부 자기장에 변화만 생기면 전류가 생기는 거거든. 터빈을 돌려 이렇게 끓여서 터빈을 돌렸다면 수력 발전은 이렇게 어떻게 물의 낙차 떨어지는 이 높이차를 통해서 터빈을 어떻게 돌려. 그러면 전기 생기겠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태양열은 끝났어. 말 자체에서 태양의 열을 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끝났죠? 그 다음에 풍력을 볼까요? 풍력은 뭐야? 끝났어. 이것도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터빈을 돌리지. 프로펠러인 터빈을 돌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네. 돌렸어. 유도 전류 생겨. 오케이. 그다음 파력이라는 것도 별거. 그냥 파도. 즉 다시 할게요. 밀물, 썰물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파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밀물, 썰물. 가로가 하면 안 되지. 요거 파도가 됐던 밀물, 썰물이 됐던 어찌됐건 얘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래서 모두 다 그래서 다 전기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 원리에서 포지션이 어디냐만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태양광은 왜 따로 나누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어려운 얘기 되도록이면 뺄게요. 어찌됐건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해야지만 전류가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이 태양광 발전은 뭐냐면 이 광이라고 하는 이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던 이 전자를 이 태양광 빛이 와서 여기 있던 전자를 때려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지금 여기를 잘랐을 때 얘네들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단 핵이냐 화성연료냐 물의 낙차냐 태양열이냐 바람이냐 파도냐 밀물 썰물이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죠. 직접 그 빛이 전자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모두 다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발전 방식인 거고. 오케이.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5번은 가볍게 읽어만 보면 답이야.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밑줄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줘야 돼? 줄여야겠죠. 기억은 작게 하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해야 한다.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여기 하고 있어요. 335페이지. 그래서 밑줄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밑줄 전압을 n배 밑줄 한 칸 내려가서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배. 그 다음에 한 칸 또 내려가서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 그래서 이렇게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n배를 해줬대요. 그러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전력 손실은 n 제곱분의 1배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만 답을 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338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그림은 다음은 그림 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송전 전압을 높이거나 직류교류가 흐르는 송전선의 주변 전자기파 발생과 감전사고 위험에 따라 커진다. 전압을 높이거나 직류교류. 자, 여기 좀 볼까요? 직류교류. 여기 좀 보세요. 직류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어 설명해 주려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개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상에 종종 나오거든. 왜 그러냐면 중등 과정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직류 교류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 보통 회로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까지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흘러요,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일방향으로 전압이 일방향으로만 흘러. 이렇게 흐르는 걸 우리는 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류는 뭐냐면 이렇게 동글뱅이를 그려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처음에는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흘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렇게 한 번 흘러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번 흘렀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양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들 장점이 뭐냐면은 각각의 장점은 얘는 여기다만 연결해 버리면 그냥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류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전기 만든 건 직류로 연결한 거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가전제품이 10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전기줄이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얘한테만 가니까. 그래서 단점은 장비가 많을수록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고, 그런데 교류인 경우는 어떠냐면 나중에 배울 텐데 얘는 전기줄이 하나였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가전제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전기줄이 이렇게 다 필요해요. 하지만 얘는 하나가 가서 쫙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왜? 살짝 흘렀다, 꺼졌다, 흘렀고, 꺼졌다, 흐르고, 꺼졌다, 흘렀으니까 흐른 다음에 살짝 꺼져서 꺼진 순간 얘가 전류가 나눠질 수가 있거든. 이게 교류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얘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변화가 없이 계속 흐르기만 해. 근데 얘는 꺼졌다 켜졌다 하기도 하고 흐르는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변화가 생겨야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송전선 주변 전자기파 발생의 감전사고 위험도가 커진다. 따라서 밑줄 안전을 위해 송전탑의 높이는 어떻게 조심해. 안전을 위해서 전압은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야 돼. 하지만 송전선의 탑은 높이 세워주셔야겠죠? 됐고 11번 그림 나는 같은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는 까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자 여기서 동그라미 초전도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초전도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 초전도라는 게 1단원 지금 우리가 여기 뒷단원인데 1단원에 신소재 파트가 있을 거야. 제목에 신소재 중에서 초전도체 이게 요 한 문제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신소재 내용과 발전 방식의 내용이 두 개가 섞이니까 한 문제에 두 개념을 다 던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초전도체는 뭐냐면 특정
같은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임계온도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한 건 특정 온도 이하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저항이 0이 돼버리는 특이한 물체야. 와, 대박이다. 손실 전력은 뭐지? I 제곱 R이니까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면 되는 건데 이 초전도체를 쓰면 특정 온도만 만들어주면 즉 임계 온도만 만들어주면 저항이 0이 된대요. 야, 대박. 그러면 손실 전력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지. 왕땡큐가 되겠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요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려고 기억번 송전선의 밑줄, 송전선의 저항을 0으로 할 수 있다. 오, 땡큐. 그러니까 저항, 손실 전력이 없으니까 니은번 저항에 걸리는 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은 방해가 손실이 없으니까 니은번 틀렸고, 그러니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오, 디귿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전력 요게 이것 때문에 그래. 전력 수송 방법 중 효율을 높이는 밑줄, 효율을 높이는 방법 밑줄 넣어놓고 동그라미, 먼 것은 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했던 거 전압을 높인다. 자,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죠. 그러니까 손실 전력도 줄겠네. 기억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갈게.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한다. 다른 말 다 버려요. 동그라미. 초고압 압력을 더 높이겠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직류 뭐예요? 이런 거 신경 쓰. 초고압이 중요했던 거. 4번은 아까 했었죠. 초전도 밑줄.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한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 2번을 보자. 송전선을 지하에 놓는다. 어우, 이게 줄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어지고, 잠깐 쉬었다가